기록 좀 하고. 예. 네, 제가 오늘 10시에 미팅이 또 있어가지고 시간 예예. 되면은 먼저 나가도록 예예.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너무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예. 최근복 팀장님하고 최혜옥 팀장님하고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도와드릴 거 없나 늘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간호학과를 나왔어요.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나왔고 서울대병원 간호사 있다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근무하고 있다가 저희 신랑 이제 변리사 신랑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 당시에 결혼과 동시에 거의 애터미 제품을 소개를 받았어요. 화장품을 소개를 받았는데 너무 싼 거예요. 저는 간호사 할 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대학병원 간호사는 월급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근데 제가 뭐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패션에는 좀 문외한이에요. 잘 몰라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고 오직 피부 하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화장품도 비싼 화장품 되게 많이 써봤고 안 써본 화장품이 없을 정도로 이제 다양하게 써봤거든요. 뭐 샤넬, 랑콤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좋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써봤어요. 근데 피부가 별로 나아지는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비싼 화장품이거니 이 정도는 쓰니까 내 피부가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거니 하고 그냥 비싸다는 거, 비싸니까 좋다 하나만으로 그냥 구매를 해서 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애터미 그 당시에는 6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더 페임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종 그 세트를 저한테 이제 판매를 하시는데 세트에 88,000원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네 세트를 한꺼번에 사면은 76,500원이었지만 한 세트만 사면은 148,000원이었거든요. 근데 148,000원도 저한테는 너무 싼 거예요. 너무너무 싼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에센스 하나에 168,000원짜리를 쓰고 있었거든요. SK2를 쓰고 있어서 이거 너무 싸서 못 쓰겠다. 근데 이제 얼굴 봐서 뭐 비싼 건 아니니까 사서 그냥 몸에 바르거나 뭐 누구 주거나 이러자 해서 그냥 샀어요. 샀는데 제 화장품이 뚝 떨어진 거예요.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화장품을 못 산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 한 3일 정도만 애터미 걸 써보자 해서 더 페임을 썼는데 와 진짜 저는 난생 처음으로 효과라는 걸 느꼈어요. 화장품도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 뭐 피부과에서 시술 받는 게 아니라도 화장품도 이렇게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 나는 그동안 뭐 쓴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이 환해지고 피부가 좀 탱탱해지고 그런 걸 느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싼데 이렇게 좋을 리가 없다. 내가 아마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스테로이드나 뭐 이런 좀 좋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연구비가 빠지고 그리고 유통비, 광고비가 빠지기 때문에 정말 보통 연구비, 유통비, 광고비가 포함이 되면 제품 가격의 75%, 최소 75%를 차지를 하거든요. 많으면은 95%까지 차지를 해요. 브랜드 제품 있죠? 우리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95%가 연구비, 유통비, 광고비인데 애터미는 그게 싹 빠지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제품을 다 애터미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이왕 똑같은 품질을 쓸 거 가격이 훨씬 저렴할 거고 아니면은 가격이 똑같으면 품질이 훨씬 우수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 이외에 다른 제품을 쓴다는 거는 괜히 남한테 웃돈 얹어서 주는 거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제품을 쓸라 치면은 괜히 속는 기분이 들고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서 다른 제품을 쓰고 싶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좋은 제품 싸게 사고 생활비도 아껴서 너무 기분 좋게 쓰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65,000원에서 72,000원까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달은 14만 원까지도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왜 애터미만 쓰지 다른 거를 바보가 아니면 다른 걸 안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그러면 나처럼 쓸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나처럼 똑똑하고 지혜로운 소비자로
내가 가르쳐 나간다면 그 소비자는 죽을 때까지 애터미 제품만 쓸 거고, 그럼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애터미 제품만 썼기 때문에 애터미가 최고인 줄 알고 쓰거든요. 그래서 라면도 애터미 라면 아니면 아예 안 먹어요. 애터미 라면 아니면 몸에 해로워 안 먹어 이래요. 절대 안 먹어. 진짜 입에도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아이에게 이제 애터미 제품을 쓰게 하니까 이 아이가 또 커서 계속 애터미 제품만 쓸 거잖아요. 그럼 진짜 안정적으로 연금성 소득이 되고 3대까지 안정적으로 상속이 되겠다. 그럼 나같이 쓸 소비자를 좌우에 좌에 30명, 우에 30명 정도만 내가 만들어내면 200만 원 연금성 소득, 애터미 공무원이 되는 길이다. 근데 사실 제가 공무원 준비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중앙대학교 다닐 때도 수석도 했었어요. 저는 시험은 떨어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자랑 잠깐 하자면. 근데 공무원 시험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도 따라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되게 좌절감을 많이 맛봤었는데, 애터미 공무원이 되는 길은 운도 필요 없고 내가 부지런히 노력만 하면은 200만 원 공무원이 되는 연금성 소득자가 100% 달성을 하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저 같은 부업자라도 그냥 소소하게 2, 30만 원 연금성 소득 받을래요 하는 부업자라도 만들어내면은 내가 200만 원 연금이 아니라 500만 원 연금, 1000만 원 연금. 그리고 운이 좋아서 해외는 완전히 지금 다 초창기잖아요. 중국도 오픈된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이런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유리하잖아요. 앞서 나갈 수 있잖아요. 초창기에 확신을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할 해외 리더분을 찾아내면은 그러면은 나는 3천만 원 연금, 5천만 원 연금을 받을 수 있겠다. 애터미 외에 1,0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 똑똑한 의사, 변호사조차도 1,000만 원 물론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연금은 되지 않아요. 아이를 때려가면서 공부를 시켜서 변호사를 만들어야지 그 아이도 1,0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진짜 경제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업이고 이거를 안 하면 내가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애터미 사업 하고 싶다. 이러이러해서 연금성 소득 1,000만 원을 우린 받을 수 있다.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그동안 제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다닐 때, 공기업에 다닐 때, 어, 생활비를 낸 적이 없어요. 신랑이 어느 정도 벌기 때문에 제가 번 건 제가 마음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신랑은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를 내가 얘기를 했더니 손해볼 건 없는 거예요. 리스크, 위험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면 해. 어차피 네가 그동안 우리 뭐 나한테 도움 준 거 없으니까 돈 준 거 없으니까 네가 조금 벌으면 네가 조금 쓰는 거고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어. 하고 싶으면 그냥 해. 하면서 그냥 가볍게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 승진, 그때 대리였는데 과장 승진 2주 앞두고 과감하게 내가 하루 늦게 애터미를 시작하면 그만큼 늦게 성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련 없이 과감하게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을 그만두고 애터미에 전업을 했습니다. 전업을 하자마자 제가 애터미 사업을 잘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뭐 물건을 한 번 팔아본 적도 없고 진짜 이런 공기업이나 이런 마케팅 쪽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제품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거절이라는 게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왜냐면은 제가 대학교 때도 친구들이 제가 이제 장학금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노트 필기한 거 보여달라 그러면 막 저만 얼마든지 보여줬어요. 장학금을 딱 4명만 줬는데 이 다른 친구들은 난 노트 필기 안 했어. 이렇게 깍쟁이처럼 안 보여주고 그랬는데 저 혼자 막 노트 필기 다 보여주고 시험 기간엔 제 노트가 어디 간지도 모르고 누군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굉장히 잘 살아왔고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면 사업적인 거는 본인이 선택이니까 둘째 치고 좋은 제품 싸게 파는 생필품이니까 그냥 흔쾌히 애터미 제품으로
갈아서 써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내 생각과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친구들조차도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입꼬리 한쪽이 싹 올라가요. 비웃는 거죠. "어? 너가 제일 잘 될 줄 알았는데 너 교수 되는 거 아니었어?" 하면서 "어 너 왜 그런 거 해?" 이렇게 걱정하는 듯한 말투를 하지만 한쪽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고소하다는 그런 느낌? "너 그렇게 잘 나가더니 다단계나 하고 있네? 아 고소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아기가 1살이었는데요. 태어나서 돌도 안 지났을 텐데 그 애를 옆에 두고 뭐 정말 새벽 6시까지 울었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진짜 오랫동안 울었어요. 근데 뭐 제가 '그래.' 뭐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두고 봐라. 내가 성공하고 나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리라.'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 그냥 쟤한테는 하지 말자. 굳이 내가 자존심 상해서 쟤한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콜드 컨택도 많이 하고요. 그나마 있는 소비자들한테 사정사정을 해 가지고 막 "인도네시아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호주에 아는 사람 없어요? 미국에 아는 사람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 없는지 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소비자분들한테 "애터미 사업 같이 하자. 애터미 사업 좋다." 이러면 되게 부담을 느끼시니까 "그래 너 아니래도 소개라도 시켜 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쪼끔 잘못된 접근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치만 어쨌든 이 사람으로 소개를 계속 나오게 했어야 됐기 때문에 "혹시 인도네시아에 아는 사람 없어요? 인도네시아 이게 들어가면은 진짜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분이 내 딸 인도네시아 선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개 좀 시켜 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해외에 지인이 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껴요. 그 자랑스러운 걸 느껴요. 그래서 되게 안 친한데도 친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미국에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내 사촌 거기 있어.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연락 안 한 지 10년 돼 가지고 막 이래요. 그지만 저는 계속 "소개 좀 시켜 주세요. 소개 좀 시켜 주세요." 막 매달렸어요. 그래서 어 근데 내가 애터미를 말을 할 줄을 몰라 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 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냥 "한국 화장품 너무 좋고 싼 한국 화장품이 있는데 그게 인도네시아에 들어갈 거다.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안내를 해줄 분이 있다. 그래서 메일 주소만 주면은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 주라고 하겠다. 한번 읽어나 봐라." 이렇게만 딱 얘기하고 메일 주소만 받아 달라고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말레이시아의 소비자한테도 "너 아는 사람 있으면 호주에 아는 사람 있어? 그러면은 메일 주소만 줘. 그리고 메일만 읽어 보라고만 얘기해 줘. 그럼 내가 메일을 다 보낼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메일을 수백 군데에 돌렸던 것 같아요. 미국 분, 호주, 뭐 뉴질랜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막 메일을 수십 군데 보냈는데 그중에 한 분,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 여자 선교사님한테 메일을 보냈더니 연락이 왔어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바빠요, 선교하느라. 고아원도 해야 되고 뭐 한국어도 가르쳐야 되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기 위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딱 한 명만 소개를 해 주세요. 딱 한 명 소개해 주시면은 어차피 그분이 선교사님 하위에 가입이 될 거니깐 제가 잘 안내를 해서 그분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선교사님한테도 포인트가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더도 말고 딱 한 명만 소개를 해 주세요. 이렇게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다." 하고 기도회 모임에 갔는데 마침 거기 기도회 모임에서 어떤 자비량 선교사님, 그러니까 비즈니스 선교사님, 스스로 후원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돈을 벌면서 선교하시는 분, 그분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저희 남편이 지금 비즈니스가 다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30년 동안 선교를 하려면 비즈니스를 뭔가 하나 해야 되는데 좋은 비즈니스 찾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제 소비자 회원의 따님인 인도네시아 여자 선교사님이 그러면은 애터미 사업이라고 있는데 물건 제가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는데 한번 제 이렇게 한국에 계신 알려줄 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안내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남자 선교사님의 메일 주소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메일을 쫙 보내고 관련 자료를 첨부를 해서 보냈어요. 근데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일금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안 됐나 보다. 수백 군데 돌렸을 때 늘 거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 되려나 보다 했는데 한 5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거를 진짜 제가 보낸 메일을 다 보고 나서 애터미 사이트에 가서 또 다 봤대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대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게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풀어져 나가는지 알아보겠다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 달 동안 저랑 본사도 둘러보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다 하면서 이제 했더니 그분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계속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국장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한 3년 정도 만에 국장이 됐는데 오토 국장이세요. 그래서 국장이 되자마자 그냥 유지가 돼버려요. 근데 또 그분 하위에 초창기 그 오픈하면서 시작했던 여자분도 지금 오토 국장이라 가지고 국장 뜯자마자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찾아내는 그 원동력이 됐던 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게 된 거는 저도 되게 운이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도 그래요. 남국장님 진짜 얼마나 하나님이 남국장님을 사랑하셨으면은 나 같은 사람을 붙여줬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뿌듯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그렇게 이제 잘한 거를, 빨리 성공한 거를, 성장한 거를. 저도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한두 분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한두 분을 컨택했으면 이런 운이 저한테 왔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거절을 받고 울면서 아이씨 나 안 해. 내가 뭔 이런 꼴을 당해 하고 진짜 막 이렇게 집어쳤으면 저한테 그런 운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근데 좀 빨리 잊어버린 성격이라서 울고 나면은 싹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또 다음날 되면 리셋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콜드 컨택도 하러 다니고 소개해달라고도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운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오늘 또 제 파트너분들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애터미는 거절받는 사업입니다.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애터미를 전달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에 듣고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나요? 한 번만에 회원가입하겠다고, 한 번만에 내 생필품을 다 바꾸겠다고 했나요? 절대 아니죠. 제 파트너 중에는 진짜 제가 3년 전에 찾아갔을 때는 완전히 민망할 정도로 거절하신 분이 계세요. 커피숍 사장님이었는데 진짜 찬바람이 그렇게 쌩쌩 불 수가 없어요. 근데 3년 동안 꾸준히 컨택을 하니까 지금 완전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고 막 강의도 하시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거절을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한 번, 두 번, 10번을 거절을 받아서 그분이 똑같이 거절했지만 그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내가 얘가 한 번만 더 하면은 한번 세미나 따라가 줄까?
이런 마음이 속에 있을 거라는 거죠. 나는 눈치 못 채지만, 나는 똑같이 거절받았지만 그분 마음속에는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파트너분들한테 이런 말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거절을 하는 것은 몰라서예요. 한 번만에 애터미를 알아보는 천재는 없습니다. 저도 애터미를 진짜 100번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100번 정도는 듣고 나서 아, 이런 사업이구나 라고 알아들었지.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뭐야? 온라인 쇼핑몰인가? 이건 장사하는 건가? 많이 팔아야 되는 건가? 다단계인가? 다단계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 이해를 완전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처음 애터미를 전달했을 때 애터미가 이만한 크기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요 부분만 알아들어요. 그리고 다음번엔 요 부분만 알아들어요. 그 다음번에 얘기하면 요 부분만 알아들어요. 요 부분만 조금씩 알아들어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가잖아요. 그럼 이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머릿속에. 그러면서 아, 애터미 좋은 사업이네. 애터미 괜찮은 사업이네. 이해가 가면은 완전히 알게 되면 그제서야 나에게 긍정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되기 전까지는 거절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르는 사람을 끝까지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하셔도 돼요. 똑같은 말을. 내가 똑같은 말을 해도 이번에는 요 문장만 듣고 다음번엔 요 문장만 듣고 내가 이 똑같은 말을 한꺼번에 했을 때 이 말을 한꺼번에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인슈타인이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귀에 딱지 않도록 해주면은 표현은 너 지난번에 한 얘기잖아. 너 지난번에 한 얘기잖아. 왜 자꾸 똑같은 얘기에 짜증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갑자기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왜 그런 얘기 안 해줬어?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주면은 이분이 이게 다 짜집기가 돼서 통합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거절을 과정 그리고 아직 몰라서 그런 거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컨택을 하면은 또 그분의 상황이 바뀔 때가 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됐어. 그래서 거기만 신경 쓰느라 애터미는 귀뚱으로도 안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업이 또 잘 안 될 때가 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커피숍이나 식당들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요즘 애터미에 대해서 부업, 여러분의 사업은 안전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면은 다 마음에 와닿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상황이 또 바뀌면은 다르게 듣기 때문에 꾸준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컨택을 하시면 긍정적인 결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누구를 만나야겠다, 어디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계산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계산은 사실 했어요. 제가 되게 계산적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하다가 보면은 아유, 하지 말자 이렇게 돼요. 꼭 결과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계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걸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거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 허무해지고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안 하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제 스스로가. 계산하지 말자. 진짜 계산을 안 하고 내가 떠올랐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을 했더니 그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물론 아시다시피 나쁜 경험이 더 많겠죠. 안 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내가 똑같은 일을 했어요. 이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이때도 똑같은 일을 상황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근데 희한하게 되는 날이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먹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이 지금 좀 안 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나는 파트너가 안 생기지? 왜 나는 좀 못하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직 그때가 안 된 것뿐입니다.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장님들이 매일 3명 이상씩 컨택을 하고 매일 누군가를 만나서 애터미 얘기를 하고 사업 전달을 한다면 그거는 무조건 잘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잘하시는 거고요.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잘하시는 거예요. 마케팅 플랜 잘못 설명해도 잘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애터미의 애자만 꺼내고 계신다면은 무조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사장님이 잘못해서 파트너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잘못해서 소비자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단지 때가 안 된 것뿐이에요. 사장님이 그냥 나는 많이 만나야겠다. 많은 경험을 해야겠다 하시고 최대한 많은 분을 만나면요. 100명 중에 1명 좋은 파트너를 찾는 게 10명 중에 1명 좋은 파트너를 찾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파트너가 안 생긴다 하면은 더 많이 만나보세요. 더 많이 만난다는 거는 사람 명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인이 10명이 있다. 그러면 이 지인을 일주일 동안 한 번씩만 돌아가면서 만났다고 하면 일주일 동안 2번, 3번씩 돌아가면서 만나는 거. 그것도 많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횟수를 늘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찾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만나고 많이 경험하게 하다 보면은 진짜 좋은 파트너가 때가 되면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애터미는 나 혼자 똑똑해서는 안 돼요. 뭐 밤팽이 밑에 옴팽이가 나온다. 그 옴팽이 한 명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 옴팽이 한 명? 안 돼요. 10 밤팽이가 옴팽이 한 명을 이겨요. 왜냐면은 그 옴팽이 밑에 옴팽이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옴팽이 혼자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내 파트너를 잘 성장을 시켜야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옴팽이 한 명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차라리 밤팽이 100명이 나아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내 하위 파트너를 잘 성장할 수 있게끔 교육시키고 상담해주고 가르쳐주는 일. 이게 애터미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론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왜냐면 애터미는 물론 지식도 가르쳐야 돼요. 마케팅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제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효과는 어떤지 이런 지식적인 것도 교육에 들어가야 되지만 마인드 교육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마인드 교육, 감정 컨트롤 이렇게 이런 감정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터미는.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이 경험을 쌓아야지 내 파트너한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봐 하면서 상담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거절을 받아서 상처받은 마음에 막 울고 있으면은 나도 그랬어. 나는 있잖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나 소금도 맞았다. 이러면서 옆에서 같이 내 얘기도 해주고 거절받은 얘기가 위로가 되지. 성공한 얘기는 파트너한테 위로가 안 되잖아요. 막 옆에서 울고 있는데 나는 그때 얘기하니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사업한다 그랬어. 막 그래서 왔어. 이런 얘기 해주면은 위로가 안 되잖아요. 오히려 거절받은 일이 많을수록 내 파트너한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 파트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스폰서님들 아니면 우리 그룹 내 다른 팀원들의 경험도 나눠서 내 경험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진짜 겪은 얘기를 얘기하는 거랑 가르쳐 주는 거랑 남한테 들어서 가르쳐 주는 거랑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수당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내 사업, 내 수당, 내 성공 이렇게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을 받으면은 나는 못하나 봐 이렇게 좌절을 해요. 근데 초점을 내가 아니라
미래에 올 나의 파트너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이 파트너를 내가 키워야 돼. 내 아기야, 내 자식이야. 내가 성공시켜야 되는데 내가 뭘로 성공시킬 수 있을까? 내가 성공시킬 내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정말 많은 경험을 쌓아야겠다. 거절을 진짜 많이 받아봐야 되겠다. 거절 속에서 해답을 찾으니까 거절 속에서 경험을 쌓고 거절로 파트너를 위로하고 거절로 상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많은 경험, 좋은 경험, 물론 좋은 경험도 쌓아야 되겠죠. 내가 성공 사례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좋은 경험, 나쁜 경험. 근데 이게 좋은 경험을 쌓고 싶다고 해서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죠. 네, 열심히 만나다 보면은 100번 나쁜 경험 쌓으면 한 10번 정도는 좋은 경험이 있거든요.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모으려고 내가 움직여 보세요. 내 수당, 내 성공이 초점이 아니라 나중에 있을 내 파트너를 교육시키고 인도하고 이끌고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자원을 축적해야지. 그리고 내가 책을 쓴다는 기분으로. 책을 쓸 때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밥 잘 먹고 맨날 날씨 좋고 맨날 잠 잘 자고 그런 책을 누가 읽겠어요. 막 이제 기승전결로 막 파도도 치고 막 어려운 시련도 있고 이런 책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쓴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내가 내 파트너를 나중에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간다, 다닌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토 판매사 세미나에서 어디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의 심리학 박사 중에 되게 이제 인정받는 박사님이 계셨어요. 김민규 박사님인가? 그분을 어쨌든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바구니를 2개를 줬대요. 그리고 뭘 했을 때 성공을 했으면 성공 바구니에다가 공을 넣고 실패를 했으면 실패 바구니에다가 공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공을 정말 잘 성공한 사람의 바구니를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공 바구니에는 공이 많이 든 사람도 있고 적게 든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실패 바구니에는 다 공이 가득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진짜 성공을 한 그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중에 진짜 성공을 한 사람들의 바구니를 모아 봤을 때 실패 바구니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바구니를 빨리 일찍 가득 채운 사람이 진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빨리 많이 받는 사람이 애터미도 빨리 성공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2000번 거절받기 그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2000번 이제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요. 거절 받을 때마다 거기에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전화 거절은 거절로 안 치고 만나서 애터미 얘기를 했을 때 거절받는 것만 거절로 쳐서 체크를 해서 누가 제일 빨리 거절을 받나 2000번을 다 채우나 그렇게 우리가 또 이벤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2000번까지는 아니지만 뭐 주변 그룹 친하신 분끼리 뭐 10번 누가 빨리 거절받나 아니면 뭐 100번 누가 빨리 거절받나 이런 거 서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거절을 많이 받을수록 빨리 성공한다는 얘기를 오늘 가장 해드리고 싶었고 경험을 많이 하셔야지 빨리 성공하고 그 경험들이 내 파트너에게 거름이 되고 양분이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 거절을 받으실 때 울지 마시고 내가 또 내 파트너의 걸음을 하나 축적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애터미 사업 하시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예, 음소거 해놨네요. 예, 남혜진 국장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한마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잠깐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또 도움도 드리고 또 부탁도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했어요. 그럼 저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혹시 예, 그래.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질문은 없고 부탁이 있어요. 네. 자주 와가지고 네. 우리 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달려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예.